예, 직류 발전기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류 발전기의 원리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으니까 직류 발전기의 원리는 상대적으로 쉽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류 발전기도 어떻게 해요? N극과 S극의 계자가 만든 자기장 내에 도선을 설치하고, 자, 이렇게 도선을 설치했습니다. 그럼 도선을 설치했으면은 기계적으로 X와 X'축으로 고정을 했겠죠. 고정을 하고 회전을 하기까지는 같은데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죠. 이 부분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N극과 S극을 설치하고 자기장 내에 도선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선은 X와 X'축으로 기계적으로 고정을 하고, 그런데 이 도선 끝부분에 교류 발전기는 각기 코일변, 이 코일변이라고 합니다. 코일변, 우리말로는 권선변, 이렇게 여기서 코일변이 되겠죠. 코일변. 자, 이 코일변이 발전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코일변과 코일변에 이어져 있는 부분이 코일단입니다. 코일단은 발전되지 않는다. 발전 부분이 코일변이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자, 코일변을 A, B, C, D라고 하면은 A, B변이 발전을 하고 C, D변이 발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코일, 자, 권수 하나는 코일변을 두 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기 기능사 시험에서는 이 구분하지 않지만 전기 기사 시험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발전되는 유도 기전력이 코일 권수에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묻는다면은 E는 BVL 사인 세타 볼트다 하면 틀립니다. 어떻게 해요? 코일 권수에 코일변이 두 개가 있으니까 곱하기 2를 해야 되겠죠. 자, 이 부분이 기사 문제에서 기본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능사에서는 자, 그렇게까지 구분하지 않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그렇지만은 코일변, 예, 이걸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코일변에 연결이 되는 정류자 편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정류자 편. 이 교류 발전기는 코일변에 각각의 별개의 슬립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직류계에서는 정류자 편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면으로 봤습니다. 정면으로 봐서 서로 별개의 정류자 편에 연결이 되고, 정류자 편에 이 브러쉬가 붙어 있겠죠. 여기에 브러쉬가 붙어서 외부로 발전된 전압을 전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코일변 AB변에서 발전이 된 전압은 좌측에 있는 정류자 편에 붙어 있을 때 발전을 하고, 그리고 우측으로 전달이 될 경우는 CD변이 다시 어때요? 좌측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코일변 AB변에서 발전되는 전압이 어때요? 하나의 반 사이클 동안에 발전된 전압입니다. 자, 그럼 이 정류자 편이 구분이 돼서 AB변에 연결이 된 정류자 편이 어때요? 전기적 중성추를 넘어가 버리죠. 넘어가게 되고 다음 CD변에 있는 정류자 편이 다시 어때요? 왼쪽에 연결이 되죠. 그래서 CD
변에 발전되는 전압. 이렇게 해서 항상 전압이 어때요? 한쪽 극방향, 즉 플러스 극쪽 방향만 전압이 발전이 되더라. 그래서 기준선을 중심으로 해서 한쪽 방향으로만 전압이 발전이 되는 것을 DC라고 하죠. 그래서 DC 발전기가 되겠습니다. 자, 구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교류 발전기와 직류 발전기의 차이점은 정류자에 있다. 그렇다면은 교류 발전기에 정류자를 설치를 한다면은 직류 발전기가 되겠네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직류 발전기와 교류 발전기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하신 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실제로 직류 발전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류 발전기의 그림을 보기 전에 이 정류자 편과 코일 수와 발전 전압과의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너무 어렵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코일 한 개에서 정류자 편수 2개가 된다. 왜? 코일 한 개에 코일 변이 2개, 즉 AB 변이 있고 CD 변이 있어서, 그렇지만 AB 변과 CD 변이 있기 때문에 코일 편수는 2개가 되겠죠. 그래서 그 정류자 편수는 2개가 되더라. 그렇게 되면은 이런 전압이 발전이 되겠습니다. 전압이 발전이 되는데 코일 변의 수, 이것이 코일이 하나, 그럼 코일이 2개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코일이 2개일 경우에는 이 전압이 2개가 생기겠죠? 코일이 2개가 생겨서 그럼 발전 전압은 어떻게 되는데 합성되는 전압이 발전이 되겠죠? 합성이 되는 이런 전압이 발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일 수가 증가하게 되면은 전압이 증가하고 이 전압이 직선에 가까워진다. 직선에 가까워진다는 것은 어때요? 이 리플 주파수가 증가한다. 이 반복이 되는 횟수를 말해요. 횟수가 바로 리플의 주파수가 되겠습니다. 자, 리플 우리말로 하면은 맥동 주파수가 증가하게 되더라. 자, 코일 수가 2개에서 코일 수가 4개가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압이 커지면서 반복이 되는 이 맥동 주파수가 높아진다는 것은 반복 주기가 짧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코일이 2개일 때, 코일이 4개일 때 이렇게 되니까 전압의 크기도 커지고 반복의 주기가 짧아지니까 여기에 이 반복이 되는 호가 작아지죠. 그래서 공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 맥동 주파수가 높아진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일 수와 정류자 편수를 증가시킨다. 어떻게? 여기서 희망하는 전압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직류 발전기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우리가 교류 발전기와 직류 발전기를 공부하면서 제가
선행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직류발전기의 구조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고, 왜? 2번 듣는 효과를 얻기 위하여. 그래서 직류발전기의 구조는 계자, 전기자, 정류자, 브러시, 개철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 특히 계자, 전기자, 정류자를 3대 구성 요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아주 잘 나오고 있고, 즉 빠지지 않고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어때요? 별을 붙여줘야 되겠죠. 3대 구성 요소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 그리고 3대 구성 요소의 역할. 그래서 계자는 자속 파일을 만들고, 그래서 N극과 S극을 마주보고 설치하게 되면은 당기는 힘이 작용을 하는데, 이 당기는 힘이 보이지 않으니까 가상의 실선을 나타낸 선 하나가 자기력선이요. 이 선을 여러 개의 선을 묶으면은 자속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전기자는 자속을 끊어서 기전력을 유도한다. 자속 파일을 만들고 기전력 2를 유도한다. 여기서 자속을 끊어서 우리가 전기 이론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자유도 법칙에서 E는 마이너스 L dt분의 di는 마이너스 N dt분의 d파이다. 이제 L이나 N은 물리적인 권선의 특성을 나타내죠. 그래서 L은 인덕턴스, 권선을 어떤 재질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자석이, 즉 자기력선을 어떻게 모으나 그 모으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고, N은 권선을 몇 번 감았느냐 하니까 물리적인 이런 팩터가 되겠죠. 그래서 시간 변화분에 자속이 변한다면은 유도 기전력이 발생을 할 것이요. 2차식이죠. 2차식. 자, 이것이 1차식이죠. 1차식. 시간 변화에 대한 전류가 변한다면은 유도 기전력이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이 자속을 변화시킨다는 말을, 자속을 끊어서 뭐가 자기장 내에 전기자, 도선 혹은 권선이 물리적으로 이동함으로써 N극과 S극의 주 자속을 단속한다. 끊었다가 붙였다가 이렇죠. 그래서 N극과 S극에 자기력선이 있겠죠. 자기력선이 있는데 이 물리적인 이 권선이 이동을 하면 이제 끊쳤다가 붙였다가 끊쳤다가 붙였다가 자속이 바뀌죠. 그래서 자속을 끊어서라는 얘기는 전기자가 회전해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류자는 교류를 직류로 바꾸어주는 부분이다. 그래서 AC를 DC로 바꾸는 부분이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유는 정류자 편으로 각 코일의 변에 정류자 편이 연결이 되어서, 자, 이게 핵심입니다.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다음에 브러쉬입니다. 브러쉬는 내부의 유도 기전력을 외부에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개철 요크라고도 해요. 다시 프레임 이렇게 보시면 돼요. 프레임입니다. 프레임은 위에 계자, 전기자, 정류자, 브러쉬를 물리적으로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자속 파이가 지나다니는 자로의 역할을 하더라.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은 발전기의 자극 배치 내부 구조에 대한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는 이 정면도를 그렸는데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럼 사진으로 바로 보겠습니다. 사진으로 보시면은 자, 이 부분이 이 프레임,
우리말로는 털, 요크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의 구성을 하는 이 부품을 지지하겠고 자속파의 자로 역할을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자, 이 철신, 요 철신 부분이 바로 전기자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기자 철심이 되겠죠. 철심. 그리고 요 부분, 요게 권선 뭉치입니다. 권선 뭉치. 여기서 전기자 권선입니다. 전기자 권선. 권선이 한 가닥이 아니니까 여러 가닥을 절연을 시켜서 어디에 전기자 철심의 홈에다가 이렇게 끼웠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정류자가 되겠습니다. 정류자. 보시는 것과 같이 정류자가 편수가 많다라는 것은 권선수가 많고, 권선수가 많다는 얘기는 전압이 높고 직선에 가까워지겠구나라는. 그리고 이 부분이 브러쉬입니다. 브러쉬 정류자와 접촉이 되어서 전기자 권선에 유기된 또는 발전된 기전력을 외부에 전달시켜주는 역할을 하더라. 이렇게. 이미 우리가 많이 본 모습이죠. 그래서 내부를 볼 수 없었는데 내부의 사진을 그려봤습니다. 예, 다음은 전기자 권선법. 전기자 철심의 전기자 권선을 어떻게 결선할 것이냐. 자, 전기자 권선은 전기자에 감긴 각각의 코일에 유도된 기전력을 서로 합쳐지도록 접속하고, 그래야 유도 기전력이 커지죠. 그 브러쉬의 양단에 나타나도록 한다. 예. 브러쉬는 자, 어떤 재질로 되어 있겠어요? 정류자 편에 붙어서 항상 마찰되는 마찰력을 극복을 해야 되니까 단단한 물질로 되어 있죠. 그래서 탄소나 흑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렇다면은 이 전기자 철심의 권선을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 시험에 잘 나옵니다. 다음 중 전기자 권선법으로, 물론 직류 발전기죠. 권선법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을 찾으세요. 그래서 고폐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잘 이해를 하시지 못하더라도 시험 문제에서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자, 페이는 영어로 페이, 봉급입니다. 그래서 직류발전기의 전기자 권선법은 전기 기능자 자격증을 따서 어때요? 봉급 많이 받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하셨죠? 네. 그래, 기억을 하시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고라는 건 뭐냐? 고상권이다. 패라는 것은 패로권이다. 이라는 건 이청권이다. 자, 고상권은 전기자 철심의 권선을 어떻게 갚느냐? 자, 초기에는 전기자 권선을 이와 같은 원통으로 만들고 이렇게 원통으로 이렇게 감았어요. 이렇게 감게 되니까 계좌에서 봤을 때, 자, 계좌에서 보니까 이 권선이 바깥 권선과 안쪽 권선이 계좌와의 거리가 틀리죠. 거리가 틀리면은 발전 전압도 다르겠죠. 상식적으로. 그래서 이것이 아니라 이 원통형으로 전기자를 만들어서 홈을 파서 권선을 배치하게 되면은, 자, 권선을 하나만 제가 그렸습니다. 이제 홈은 이렇게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계좌에서 봤을 때 계좌에서 보면은 이 권선이 어때요? 각 권선이 회전하면서 계좌와의 거리는 항상 일정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원통형의 홈을 파서 권선을 배치하는 모습이 마치 북에
끈을 매는 것과 같다 해서 고 북고자입니다. 고상권. 자, 패로끈은 정유자 편에서 전기자 권선을 연결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연결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자, 예, 정유자 편을 그렸습니다. 좀 더 크게 그렸어요. 정유자 편이 네 개. 자, 이렇게 네 개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전기자 권선을 연결하는데 전기자 권선을 연결하는 방법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이 돼서 외부에 브러쉬에서 봤을 때 이 권선이 자, 브러쉬가 여기 같은 정유자 편이 붙어 있죠. 여기까지 브러쉬가 권선이 붙어 있다. 그런데 각 권선이 다 붙었죠. 이렇게 다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어서 이것은 패로끈을 좀 더 잘라 가지고 수평으로 정유자 편입니다. 정유자 편 보시면은 브러쉬와 브러쉬 사이에 권선이 다 붙어 있죠. 다 붙어 있는데 이 괴로끈은 저 브러쉬와 브러쉬 사이에 직결되는 이 권선만 붙어 있고 나머지 권선은 떨어져 있죠. 이와 같이 패로끈과 괴로끈 그리고 이청끈과 일청끈은 자, 이거 지워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워서 이 전기자 철심에 홈을 파고 이 홈에 권선 뭉치가 두 조가 설치가 되면은 이청권 두 조가 아니라 하나의 권선 뭉치가 설치가 되면은 일청권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자 권선법은 고폐이 고상권, 패로권, 이청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기능에 따라서 중권과 파권으로 구분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고상권, 패로권, 이청권으로 되어 있죠. 이청권으로 간단하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도 정유자 편에 전기자 권선을 연결을 시킨 모양이 되겠습니다. 패로권이고 전기자 권선에 각 홈을 팠어요. 홈을 파서 권선을 이와 같은 두 부분으로 두 뭉치가 들어가면 이청권입니다. 예, 권선 홈에 전기자 홈에 권선이 하나만 들어가면 일청권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
용도에 따라서 중건과 파건으로 구분을 한다는 겁니다. 용도에 따라서 중건은 병렬건이고 중건은 병렬 회로수는 극수와 같고 극과 극 사이의 권선수, 자, 혹은 브러쉬와 브러쉬 사이의 권선수, 권선을 연결하는, 즉 권선수 줄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보시는 것과 같이 극과 극 사이에 권선수가 이와 같이 여러 가닥이 결선이 된 것이 중건이고, 극과 극 사이에 권선이 두 개만 설치가 되어 있는 게 두 선이죠. 두 선. 여기는 줄수가 여러 줄. 그래서 세 줄, 네 줄, 뭐 이렇게 극수만큼의 줄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 파건은 항상 두 줄. 그래서 직렬건이다. 중건은 극수만큼의 병렬 회로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병렬건이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럼 예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제. 사극입니다. 사극이고 총 도체수가 36개인 경우에 중건과 파건을 제가 결선을 해 보겠습니다. 브러쉬와 브러쉬 사이에 첫째 중건을 보겠습니다. 중건은 사극이니까 극수만큼의 제가 여기 극수만큼의 줄수입니다. 줄수니까 사극이니까 네 줄. 파건은 브러쉬와 브러쉬 사이에, 극과 극 사이에 일반적으로는 극수와 브러쉬 수를 같이 설치를 합니다. 자, 이렇게 극수의 두 줄로만 구성을 하는, 두 줄이죠. 두 줄로만 구성을 하는 파건을 직렬건이다. 직렬은 한 줄로 연결이 되는데 왜 두 줄이냐? 전기 회로수는 두 줄이 돼야 전기가 들어갔다가 나오고 입력과 출력이 맞춰지죠. 그래서 두 줄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건은 병렬 회로수가 극수와 같고 파건은 그 병렬 회로수가 극수에 관계없이 항상 두 줄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줄의 도체수 36개, 소체수는 이렇게 좀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6개를 네 줄로 나누니까 36 나누기 4 하니까 9죠. 그래서 1번, 2번 각 권선에 도체를 배열을 합니다. 자, 파건은 두 줄로 나누어서, 그래서 도체 번호 1번, 2번, 9번, 10번, 11번, 18번, 19번, 20번, 27번, 28번, 29번, 36번. 자, 이렇게 나누었죠. 자, 파건을 보겠습니다. 파건은 1번, 2번, 18번, 19번, 20번, 36번. 자, 이렇게 배열을 했다. 이제 아시겠죠? 뭔지는 잘 몰라도 그런 것 같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병렬 회로수를 우리가 전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감이 잘 오지 않으니까 호스라고 하겠습니다. 호스, 줄수에 자, 이 I라는 물이 흐르고 있다. 그럼 이 통에 I라는 물을 받는다면은 전체 물의 양은 4I가 되고, 파건은 두 줄로 물이 들어오니까 I라는 물이 전체가 2I가 되니까 I가
i라는 물량이 같다면 4i가 크겠어요? 2i가 크겠어요? 그래요. 물량은 중건이 큰데 물량은 바로 뭐에 해당이 되나? 전류에. 그래서 중건은 대전류요, 파건은 소전류, 대소, 이렇게 짝을 지어놨습니다. 자, 그럼 전압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기이론 시간에 저항의 전류가 흐르면 전압이 6이 된다, 전압이 걸린다 라고 했어요. 이게 전류가 흐르죠. 흐르니까 각 저항의 권선이 저항이죠. V볼트가 걸린다면은 V가 9개네요. 한 줄에 같은 크기의 전압을, 즉 건전지를 9개 연결하면은 각 건전지에 발전 전압을 더하면 되겠죠. 자, 9V라는 전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파권의 권선 하나의 V가 한 줄에 어떻게 몇 개나 걸려 있나요? 18개, 18V가 되겠습니다. 그럼 9V가 커요? 18V가 커요? 18V죠. 18V. 그러니까 전압은 파권이 크니까 파권이 대전압, 중건이 소전압용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숫자가 들어가는 거죠. 가장 중요하고 시험에 중복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파권은 극수에 관계없이 병렬 회로수, 즉 버러시와 버러시 사이에 권선을 연결하기 위한 줄수가 2줄이다 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중건과 파건에 대해서 아직도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 시험을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별에 가르쳐 드립니다. 중병에 파직을 당했는데 2,000원의 퇴직금을 받았어요. 그러면 억울하다. 이와 같이 기억하는 것을 감정이 이입된 연상기억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중건은 병렬건이요, 파건은 직렬건인데 중건의 병렬 회로수는 극수와 같으니까 이것은 별도로 외우지 않으셔도 되겠죠. 중요한 건 파건이다. 그래서 파건의 병렬 회로수가 2다라는 건 별을 붙여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파건의 병렬 회로수는 2다. 그래서 중병에 파직을 당했는데 퇴직금을 2,000원 받아서 억울합니다 라는 것이 중건과 파건의 특징을 이 스토리로 만들었습니다. 다음 유도 기전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기자 권선의 주변 속도, 전기자 권선이다. 자, 이 전기자죠. 그래서 계자, 자, 계자 사이에서 자, 전기자가 회전을 하죠. 그래서 전기자를 이렇게 축에 의해서 회전하는데 이 축이 돌아가는 속도를 주변 속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변 속도 뭐가? 전기자가. 그래서 주변 속도 V는 파이 dn으로 메타 퍼 세크가 되겠습니다. 이 D라고 하는 것은 지름이 되겠어요. 지름이 되는데 만약에 이 반지름이 R이라고 한다면은 파이 곱하기 지름은 2R 곱하기 N은 여기는 초당 세크라고 하니까 초당 회전수입니다. 그래서 초당 회전수는 분당 회전수를 60으로 나누면 되죠. 그래서 60분의 N, N은 분당 회전수. 자, 단위로 나타내면 RPM이 되겠습니다. RPM. 그래서 파이 D는 2파이 R 곱하기 60분의 N으로 메타 퍼 세크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속도 V는 파이 dn으로 나타내는데 반지름이 R이니까 2파이 R 곱하기 60분의 N 메타 퍼 세크로 나타내진다 해서 주변 속도도 가끔 시험에 출제가 돼요.
자, 다음 유도 기전력. 유도 기전력은 pz파이 60a분의 n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pz파이 60a분의 n, p가 폴이라고 하는 극수죠. 폴. Z는 총 도체수입니다. 도체수, 즉 코일 변수가 되겠습니다. 코일 변수. 자, 파이는 자속, A는 병렬 회로수죠. 자, N은 분당 회전수 RPM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60A분의 PZ은 한번 발전기가 만들어지면은 변함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극수 4극인데 운영하다가 4극 싫어요, 6극 할래요? 안 되죠. 총 도체수가 500가닥인데 500가닥 싫어요, 600가닥 할래요? 안 되죠. 자, 그래서 전기공학에서는 한번 결정이 되면은 변화시킬 수 없는 숫자를 상수 K로 둡니다. 그러면 파이 N이 남았죠. 그래서 K 파이 N 볼트가 되더라. 그래서 유도 기전력은 PZ 파이 60A분의 N인데 60A분의 PZ를 K 상수로 둔다면 K 파이 N이 되더라. 자, 이것을 제가 앞으로 공부를 하면서 각 파트별로 2개의 식을 꼭 암기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것은 각 파트에 아주 각 파트에 유일하게 출제가 되는 계산 문제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식은 유도 기전력 E를 나타내는 PZ 파이 60A분의 N인데 K 파이 N이 되더라. 그럼 반드시 외워야 되는데 잘 못 외우겠죠. 그래서 PZ P자 파이 한 판에 60AN을 60원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금방 알아듣겠죠? 이와 같이 기억을 하는 것을 연상기억법이라고 한다. 자, 그런데 교재에 보시면은 중근과 박근의 유도 기전력이 모양이 달라져 있죠. 모양이 달라져 있는데 이는 PZ파이 60A분의 N인데 중근에서의 병렬 회로수는 극수와 같으니까 A와 P가 약분이 되죠. 그래서 Z파이 60분의 N이다. 이렇게 나타냅니다. 피자 한 판에 60원, Z파이, PZ파이의 60A분의 N인데 모양이 바뀌어지네요. 이러한 문제도 시험에 출제가 됩니까? 예, 출제가 됩니다. 출제가 되니까 응용형으로 출제가 돼요. 자, 그럼 바꾸는 PZ파이 60A분의 N인데 A가 2니까 120분의 N으로 바꿀 수 있겠죠. 자, 이와 같은 것들은 한 번만 보시면은, 잊지 않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직류발전기의 종류와 특성은 10분간 쉬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